네, 매주 목요일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황금 계좌로 가는 길 이분이 책임져 주시죠. 증권가 우주대스타 키맨,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의도역 지하 광고판에 네. 등장하시더라고요. 네. 회사 앱 광고인가요? 네, 저희 KB증권의 마블 미니라고 신규로 출시한 게 있는데, 예. 네. PPL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네. 회사 간판 전문가신가 네. 봐요. 네. 또 이제 광고판에 사진 보고 반가워서 네. 신기하다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 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좀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판단은 어떠세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낙폭 대비해서 많이 회복을 좀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반등의 에너지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인데 사실 이번에 하락폭에서 이제 반등을 할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9월 초부터 진행된 이제 하락폭 대비해서 한 50% 정도 되돌림을 못한 반면에 코스닥은 한 1000선 정도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 이후 하락폭에 약 61.8% 정도의 되돌림. 제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락폭 대비해서 얼마나 회복했는지를 볼 수 있는 이제 보조 지표가 있는데 한 62%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욱더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는 생각인데, 자, 문제는 이제 이 기술적 반등이 진행된 이후에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자세를 보이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거래량, 거래 대금이 조금 줄어들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자신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1010포인트 존으로 보시면 지난번 9월 28일과 9월 28일 사이에 9월 28일과 9월 29일 사이에 하락으로 내려올 때 갭이 크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동평균선도 거기에 많이 지금 중첩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반등을 해도 거기가 단기적으로는 좀 두터운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하려면 결국에는 뭐 외국인들의 강력한 좀 순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붙어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또 최근에 나흘 연속으로 한 3천억 가깝게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지금 코스닥에서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이런 부분들도 가장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초 이후에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물 출회가 되면서 시장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흔들렸는데요. 예. 연초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대표적인 뭐 테마 섹터가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살짝 2차전지 쪽에서 나오길래 저는 이제 조금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었는데 LNF에 한 230억 정도,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143억, 첨보도 매도가 나왔고요. 대부분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쪽으로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개장 전에 일부 뭐 증권사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돌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번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영향도 이제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LNF, 코스닥 시가총액 2위, 3위 종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들에 대해서 기관들 순매도가 좀 급증한다면 시장은 타격을 좀 입을 수 있다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은 하락폭 대비해서 1차 반등은 어느 정도 일단은 마무리되는 느낌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부 좀 챙기실 분들은 좀 약간 챙기면서 재정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앞서 출연하신 임순재 대표와 같은 말씀 주십니다.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셨는데 특히 2차 전지 관련주 조심할 구간이라고 보셨습니다. 재정비가 필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어느 부분의 비중을 다시 좀 늘려야 하는지 정비 받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 테마주가 다시 뭐 돌풍을 일으키는 모습이거든요. ETF가 뭐 새롭게 상장을 하면서 수급이 쏠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예전에 저희 앵커님하고 이제 맥스트 상장할 때
맥스트를 이제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뒤로 시세 많이 났다가 좀 쉬었죠 이제. 예. 네, 그리고 그때 최근에 데뷔했을 때 아마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수익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5거래일 동안에 누적적으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업종 중에서 그러면 어디를 선택했는지를 제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5거래일 동안 일주일 동안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매수 강도 기준으로 많이 산 업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도 미디어 업종, 외국인도 미디어 업종, 그리고 기관들은 두 번째로 강하게 산 업종은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외국인들도 소프트웨어 업종을 강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종은 이렇게 두 개의 업종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면 이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또 종목들이 세부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을 제가 뽑아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이러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최근에 주춤했던 YG 엔터, JIP, SM 그리고 뭐 하이브는 미리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런 엔터주들까지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표적으로 최근에 얼마 전에 출시된 코덱스 K 테마버스 액티브 ETF, 즉 메타버스 ETF 4종이 출시가 됐는데 10월 13일 날 여기에 대부분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면서 ETF에 대한 이 매수세가 이들 종목들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 ETF에 많이 편입되어 있는 비중을 그래프로 제가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 종목들로 계속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수급이 몰린 섹터는 K컬처, 그리고 메타버스, 블록체인 뭐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테마는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테마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K컬처와 메타버스가 지금 결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또 블록체인하고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이제 생태계 먹거리를 창출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제 빛을 좀 발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단기 테마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 이벤트로는 10월 28일 날 페이스북이 주관하는 메타버스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사명 변경 여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 변경 여부, 그다음에 가상현실 플랫폼 호라이즌 발표, 뭐 이런 부분들 발표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10월 28일 전후로 아마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대장주인 자이언트 스텝만 간략하게 코멘트를 좀 더 드리면, 유상증자로 700억을 조달하는데 이걸 가지고 버추얼 휴먼 매니지먼트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엔터사와 결합해서 같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관심 있게 아마 유증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열풍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집중을 해서 그와 연관된 몇 가지 후보군으로 이름 사명 변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이름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정말 변경하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일정이 남은 만큼 메타버스 테마 여전히 죽지 않았다고 보셨습니다.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네, 자이언트 스텝이 역시 탑픽일 것 같습니다. 예, 자이언트 스텝 찍고 마지막 질문 조선업종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점 대비 한 20에서 40%다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저가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뭐 후판가 급등 때문에 2분기 실적 안 좋았는데 뭐 3분기도 사실 그렇게 좋아질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근데 이제 신조성과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서서히 이제 회복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선은 실적보다는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LNG에 대한 수요 증가, 그래서 LNG 운반선은 시장 쪽에서 호재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카타르발 쪽에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내년도 하반기,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겠지만 이러한 수주 모멘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또 상승 사이클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조선사들은 유증 관련된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LNG 운반선 발주로 좋아질 때 본행제 업체인 한국카본 같은 이러한 조선 기자재 쪽을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조선 쪽도 신조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뭐 악재거리 여러 가지 되는 부분을 해지할 수 있겠지만
유상증자 정말 싫어하잖아요. 네네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조선사보다는 기자재, 그 안에서 한국카본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아직 방향 못 잡네요. 코스닥 시장에서 팔고 거래소에서 사고 오늘 대형주 위주로 담습니다. 대응 전략 종목별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